안녕하세요. 선은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과다 오행 및 십성사주의 개운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상담이 이미 사주 자체라는 학문이 대중 속에 정말 많이 파고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한결같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개운법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개운을 해야 될까요? 네, 이미 그 정도 질문이 나오실 정도면 충분히 사주에 대한 고민, 본인 사주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고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충만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행에는 이제 목화토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십성에는 이제 식재, 관인, 비겁, 이렇게 있겠죠. 그쵸? 각 오행이 차지하는 어떤 특수한 성격이나 특징들도 있고요. 십성에도 다 각각의 특징이 있지요. 근데 이제 과다하다는 거는 항상 뭔가 그 과다한 걸로 인해서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죠. 과다 오행도 마찬가지고, 부족하거나 없는 오행이나 십성도 내 사주에 부족한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다 오행 및 십성 사주의 개운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과다하다는 것 자체는 사주는 딱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8글자가 골고루 있으면 좋겠지만 과다하면은 분명히 부족한 오행들, 부족한 십성들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목은요, 항상 이 목화토금수의 성질을 말할 때 목을 기준으로 말을 해요. 목을 기준으로, 이걸 겉심리라고 하는데, 목을 기준으로 말해서 목은 그야말로 비겁의 성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 화는 그럼 뭐예요? 식상의 성분으로 보고요. 그 다음 토는 재의 성분으로 보죠. 네. 그 다음 금은 관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 수는 인의 성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목이 강한 분들은 사실은 비겁이 강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화가 강하다는 분들은 화는 발산지기로서 식상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가 강하다는 분들은 일단 토는 나무 입장에서는 본인이 기대고 의지하고 영양분을 빨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은 이 금에 의해서 예쁘게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인에 의해서 무럭무럭 잘 자라겠어요. 그리고 목은 어린아이 시기, 목은 막 뻗쳐나가는 성정이 있죠.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기들은 분별 없이 무조건 호기심에 의해서 막 뻗쳐나가는 그런 성정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 화는 이제 청소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이것저것 발산을 해야지만 그 발산을 통해서 본인의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토는 그야말로 딱 중심을 잡는 성분이죠.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으면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주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좀 힘들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오행이죠. 네. 그래서 중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 중년, 네. 장년, 중년, 네. 금도 이제, 예, 작년, 그 다음 수는 이제 노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정이 나오죠. 목은 순수하고 호기심 많고 빨빨대고 돌아다니고 뭐든지 궁금하면 궁금한 걸 못 견디고 바로바로 하다가 사고도 치고 이리 쿵 저리 쿵 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배울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좌충우돌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화는 청소년 시기, 다소 반항적이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잘못된 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성분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마음껏 본인의 에너지, 본인의 사고방식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성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쯤 되면은 이제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관이 다 옳은 것도 아니며 그 다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를 해봤자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좀 말수도 줄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본인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분별 능력, 그 다음에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 수는 그야말로 수는 밤을 뜻하기도 해요. 밤에는 그리고 노년기에는 일단 활동성이 많이 줄죠.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수가 많은 분들은 일단 행동력은 조금 떨어지면서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비겁이 목이 발달해 있다. 비겁이 발달해 있으면 가장 극을 많이 받는 건 이 토, 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겁이 발달해 있으면 토, 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재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러면 비겁이 발달해 있으면 벌리기는 많이 벌리는데 어때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이 결과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어떤 계획과 대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안 그러면 목 특성상 벌리기만 하고 벌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벌리는 거지만 벌리다가 내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항상 내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 루트를 정확하게 너무 돌아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결과지향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하면, 화가 강하면 가장 극을 받는 거는 이 목이지요. 그쵸? 이 금이지요. 네. 금이라는 거는 일단 관성이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관성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갈등이 없게 조정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약속들, 틀 같은 것들이 관성인데, 식상이 강하다 보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틀을 깨려는 습성이 강하죠. 그러면 사회로부터 좀 위험인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관을 깨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진보적인 성향이 좋을 때도 굉장히 많고 장점도 굉장히 많지요. 근데 이제 지나칠 때가 문제인 거죠. 어떤 논리가 없는 식상은 문제가 있는 거죠. 논리가 분명한 식상은 관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쵸? 관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관은 시대마다 조금씩 조정돼 가면서, 예,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하는 그런 틀인데, 식상이 적당하다면 이 관도 아주 건강하게 그 틀이 지속적으로 시대별로 세대별로 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이 관성에 흠집을 내서 좀 뭐라 해야지, 불평불만이 너무 많거나, 그쵸, 너무 자기 본위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이 기존 틀을 좀 흔들어 놓는 경향이 있고, 특히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많으면 남편인 관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의 존재를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부 어떤 사이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강하신, 화가 강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인 분들이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성분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뒤끝도 없고 뭐 좋은 점도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뒤돌아서 후회할 일도 많겠죠. 그쵸? 뭔가 항상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참 많은 후회를 하고, 그쵸? 영양가가 좀 없이 화를 낼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혈질이고 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사표를 내더라도, 네, 남들은 장고 끝에 사표를 내지만 이런 분들은 홧김에 사표를 내고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자신이 잘 다스려야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 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뭐가 가장 극이 심할까요? 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토국수로서 이 인성, 수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토가 수를 다 흡수해 버리면 이 수는 생각의 영역이기도 하고 지혜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노년기 뭔가 내 생각과 지혜,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인격도 되겠죠. 인격적인 부분, 사람으로서 항상 사람이 너무 결과지향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취하기 위해서
그게 아른아른 거린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강하신 분들은 이 인격을 다소, 인격적인 부분을 다소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 죄를 취하려는 그런 습성이 좀 강하시지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평판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본인밖에 모른다.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다소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요. 중요한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어떤 재적인, 현실적인, 죄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현실적인 부분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런 인격적인 부분, 지혜, 생각적인 부분을 의 가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이고 결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이 결과와 현실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런 인격이나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상적인 실천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십성 중에 이 비겁이 강하다는 거. 비겁이 강하다는 거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거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본인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본인의 사주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단점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본인의 사주는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건 본인의 사주를 단점을 개운하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겁이 발달하면 비겁은 또 재를 극하지요. 네, 재를 극한다는 거, 결과물, 현실을 극한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 고집 부리다가 결과물이나 현실을 놓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쵸?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식상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교육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식상이 너무 과다하게 발달하면 이 관이 위험스럽죠. 이 관이라는 거는 직장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이나 본인의 직업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모두가 지켜야 되는 틀, 가치,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데, 식상이 너무 강하면 약간 과격해질 수 있겠죠. 과격해지면 이 틀을 자꾸 깨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식상이라면 잘못된 기존의 관행 틀은 위험하지 않는 수준으로,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존의 틀을 바꿔가면 그거는 아주 좋게 사용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나치게 식상이 발달하면 이 관을 무자비하게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다소 과격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다소 표현 같은 것도 적절한 과장되거나 너무 수위가 높은 그런 표현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가장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이 관을 바꿔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개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식상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 그 시대에 맞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위에 맞게 본인의 식상을 조절을 해서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을 하면 이 관은 굉장히 시대에 맞게 고리타분하지 않은 아주 건강한 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재가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시고요. 결과지향적이세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은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손해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적인 논리가 발달하신 분들이시죠. 그러면 결국 재가 이 인성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재적인 거 누구나 뭐 좋아하겠지요. 재라는 건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결과 중심적인 그런 성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꾀도리의 성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잔머리 굴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잔머리 굴린다라는 느낌을 드는 사람들은 친해지고 싶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죠. 본인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를 위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데 순응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남아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가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꼭 어떤 이제보다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어떤 중요한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서 때로는 손해를 좀 봐도 지켜야 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개운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이 지나치신 분들, 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분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성분이셔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꼰대라 그러죠. 요즘 말로 꼰대, 이 말이 원래는 뭐 꼼대라는 뭐 말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요즘 말로 꼰대의 성향이 강한 분들이 관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변화를 싫어하시고
이 사회가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대로 유지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세상은 변하지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고 자라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관적인 부분, 틀은 이미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구시대적인 틀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항상 하셔야 된답니다. 이분들의 관은 이 젊은이들의 관에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배치되는 성분이 많겠지요.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은 이 관이 발달하신 이 너무나도 꼰대스러운 어른들과 소통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탑골공원에 가셔야 돼요. 탑골공원에서 본인들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즘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시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젊은이들과 자꾸 어울림으로 인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 중에 정말 맞다 싶은 부분은 동조해 주고 같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자신의 틀, 이 체계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관이 발달하신 분들의 개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만약에 진보적인 세력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무턱대고 반대편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 반대 측에서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가에 생각을, 본인의 틀이 아니라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취적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색안경을 끼지 않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예, 그런 여유로움, 열려있는 마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네, 상당히 변화하려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 수가 발달하신 분들, 수는 생각의 영역이고 지혜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노년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하나를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생각을 1을 한다면 이분들은 행동도 1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앉아서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세상에 없지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야 비로소 어떤 결과물도 생기고 무슨 변화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본인들의 지혜,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삶의 지혜나 인격, 생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노년기에 이 생각과 지혜가 많이 쌓이신 분들의
인격적인 부분, 생각, 지혜를 배우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서로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중장년 간의 세대 갈등이 너무 심한 건 시대를 역행시킬 수 있고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상당히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어떤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서로 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금을 많이 갖춰야겠죠. 목이 많으면 시작만 하고 마무리 결실을 안 하죠. 목은 자꾸 가지를 잘라줘야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이 금은 자꾸 잘라대기만 하면 목은 자라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목은 시작했으면 좀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잘라낼 걸 잘라내기 위한 어떤 결단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금은 결단만 내리지 뭔가 시작을 잘 못하는 성분이죠. 시작은 잘 못하죠. 여기는 시작의 성분이고 여기는 마무리의 성분이기 때문에 금 단계에 오면은 자꾸 시작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뭔가 그 안정감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열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은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목화의 어떤 열정, 시작하는 어떤 매번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열정과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시작하려고 하는 용기,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가 발달하신 분들은 금수의 어떤 생각하는 힘, 그리고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힘, 그 다음에 뭔가 너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너무 열정이 지나치다가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이 금수가 있는 영역들과 어울리면 금수가 그 부분을 정리해 주면서 또 새로운 어떤 금수의 영역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없는 성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배울 게 사실은 많은 거지요. 금수는 목화의 열정, 시작하는 어떤 힘을 배우고, 목화는 금수의 지혜와 인격, 생각하는 힘을 배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젊은이들은 이 중장년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인격과 생각 부분을 배우셨으면 좋겠고, 중장년의 분들은 이미 틀이 너무 완고하다 보면 생각 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이 목화의 영역을 배우셔야 돼요. 목화의 영역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이 틀을 깨고, 이 관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관틀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이 목화의 영역에 의해서 이 관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받아들여지고 끊임없이 깨져나가면서 네, 발전해 나가는 게 또 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적인 부분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목화의 진취적이고 네, 기존 어떤 틀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어떤 생각, 위험해 보이는, 이분들이 바라보기엔 당연히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목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세상은 많은 갈등도 줄고 아름다운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그죠? 자기가 가진 대로 생각하고, 네. 자기가 갖지 못한 거는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오늘 수업은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 꼰대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분들은 분명히 그 몇십 년을 사시면서 느끼셨던 모든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축적된 생각과 지혜와 인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몇몇 정말 그 틀이 너무 완고해서 꼰대스러운 몇몇 소수의 어르신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젊은이들을 또 어르신들이 바라보기엔 다소 도발적이고 네, 틀이 없어 보이고 좀 자기 맘대로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아직은 제대로 된 표현을 본인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영역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시켜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표현까지는 익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참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표현 양식이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 않고 다소 좀 너무 진보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표현의 수위를 좀 지키고, 예, 그래야지만 젊은이들의 어떤 사상도 노인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세상은 선순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죠? 예.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